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새벽 5시 종로 지하보도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이 낡은 담요를 비췄다. 담요 아래에서 78살 김병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옆에 누운 아내 정순이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급차 불러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었다가 갈게요. 병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경비원이 사라진 뒤 순이가 작게 중얼거렸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무슨 소리야?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40년을 살았던 집, 자식들이 가져갔다. 통장도, 연금도, 심지어 건강보험증까지. 사기였다. 재테크 해드릴게요, 아버지. 큰아들 민우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병수는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때였다. 할아버지, 지하보도 계단 위에서 누군가 내려왔다. 25쯤 되어 보이는 청년.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이었다. 청년은 병수를 보더니 얼어붙었다. 정말 할아버지시네요. 누구시죠?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예요. 준혁이요. 30년 전에 할아버지가 입양 보내신 그 순간 병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1995년 가을, 병수는 중학교 교사였고 순이는 작은 슈퍼를 운영했다. 두 아들은 대학생이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날 학교 앞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병수가 달려갔을 때 박스 안에는 갓 태어난 남자아이가 있었다. 쪽지 한 장이 전부였다. 제발 이 아이를 키워주세요. 저는 아이 엄마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병수는 아이를 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 친부모는 나타나지 않았다. 병수와 순이는 고민 끝에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 형님들이 뭐래요? 반대해. 우리 살기도 빠듯한데 남의 자식까지 키우냐고. 큰아들 민우는 특히 심했다. 19살 대학 입학을 앞둔 시기였다. 둘째 서구는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그래도 병수 부부는 아이를 키웠다. 이름을 준혁이라고 지었다. 새 아들의 막내. 하지만 형들은 준혁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살이 되던 해 준혁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그림 대회 대상. 병수는 기뻐서 가족들을 모았다. 우리 준혁이가 대상 받았대. 민우가 냉정하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 애 때문에 우리 형제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아세요?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민우야, 그게 무슨. 저 애 입양만 안 했어도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밤 병수는 준혁을 안고 울었다. 순이도 함께 울었다. 그리고 결국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준혁을 다시 입양 보내기로. 11살 준혁은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다. 서울의 한 중산층 부부였다. 준혁은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났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착한 애 되면 다시 올 수 있어요? 병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만 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준혁이 떠난 뒤 집은 조용해졌다. 민우와 서구는 만족한 표정이었다. 병수와 순이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20년이 흘렀다. 민우는 회사원이 됐고 서구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병수는 정년퇴직했고 순이는 슈퍼를 정리했다. 70을 넘기면서 순이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 병수는 아내를 돌보며 살았다. 자식들은 가끔 찾아왔지만
점점 발길이 뜸해졌다. 2023년 봄, 민우가 찾아왔다. 아버지, 저희가 재테크 좀 해드릴게요. 요즘 부동산 투자가 좋다는데 집이랑 통장 좀 맡겨주세요. 재테크? 네. 제가 잘 아는 업체가 있어요. 한 3년만 맡기시면 2배는 불려드릴 수 있어요. 순이는 치매 때문에 판단이 어려웠다. 병수는 고민했지만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 석 달 뒤 집 열쇠가 바뀌어 있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병수가 소리쳤지만 민우는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서류에 다 도장 찍으셨잖아요. 집은 이제 제 명의예요. 너,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저도 먹고 살아야죠. 아버지는 연금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월세방 하나 얻어서 사세요. 서구도 같은 태도였다. 오히려 형을 두둔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아버지 모실 여유가 없어요. 병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서류상으론 합법이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다. 결국 병수와 순이는 길거리로 나앉았다. 처음엔 고시원에서 버텼다. 월 30만 원짜리 방. 하지만 순이의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치매약, 고혈압약, 당뇨약. 연금으론 감당이 안 됐다. 6달 뒤 고시원 월세도 밀렸다. 병수는 순이를 데리고 거리로 나왔다. 새벽이면 지하보도에서 잤다. 낮에는 폐지를 주었다. 할머니, 오늘은 김밥 먹자. 편의점 거. 고마워요, 여보. 순이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병수의 얼굴도 점점 못 알아봤다. 어느 날은 병수를 보고 물었다. 준혁이 어디 갔어요? 우리 막내. 병수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준혁이는 잘 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새벽. 지하보도에서 준혁을 만났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 맞으시죠?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는 치매 때문에 준혁을 알아보지 못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병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자식들의 배신, 사기, 길거리 생활. 준혁은 말없이 들었다. 그의 주먹이 떨렸다. 할아버지, 저랑 같이 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준혁아. 너한테 패 끼칠 수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저 키우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 모실 차례예요. 준혁은 병수와 순이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벤츠 S클래스. 강남의 한 아파트로 향했다. 40평대 아파트.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 여기가 내 집이냐? 네. 좁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기엔 충분해요. 준혁은 새 옷을 사줬다. 병원에도 데려갔다. 순이는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병수는 믿기지 않았다. 준혁아, 너 무슨 일 하니? 저 지금 IT 회사 다녀요. 그냥 직장인이에요. 하지만 병수는 느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준혁의 집, 차, 시계, 옷. 평범한 직장인 수준이 아니었다. 일주일 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한테 빼앗긴 집 다시 찾아드릴게요. 무슨 소리니? 할아버지 큰아들, 민우 씨 맞죠? 제가 알아봤어요. 그 사람 지금 사기 전과 2건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한 것도 명백한 사기예요. 준혁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민우가 작성한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모두 준혁이 조사한 것들이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소송 걸면 이길 수 있어요. 준혁아.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그건 제가 낼게요. 할아버지는 걱정 마세요.
병수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버렸던 아이가 이제 자신을 구하고 있었다. 소송이 시작됐다. 민우는 처음엔 코웃음 쳤다. 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돈도 없으시면서. 하지만 법원 출석 날 민우는 얼어붙었다. 병수 옆에 앉은 준혁과 그의 변호사를 보고 너 누구야? 기억 안 나세요? 30년 전에 쫓아내신 막내 동생이요.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다. 민우의 사기 행각이 하나씩 드러났다. 계약서 위조, 허위 설명, 금융 사기. 결국 법원은 병수의 손을 들어줬다. 집은 다시 병수 명의로 돌아왔다. 통장도 연금도. 민우는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구도 공범으로 처벌받았다. 판결 후 민우가 병수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병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미움보다는 슬픔이 컸다. 너희가 그렇게 키워졌니? 준혁이 때문에 화가 났었어요. 우리 돈을 남한테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늙은 부모를 거리에 내쫓아도 되는 거냐?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병수는 등을 돌렸다. 병수와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40년을 살았던 그 집. 모든 게 낯설었다. 민우가 멋대로 리모델링을 해놨기 때문이다. 준혁은 집을 원래대로 복구해줬다. 가구도 새로 샀다. 병수는 사양했지만 준혁은 고집을 부렸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너한테 얼마나 미안한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할 이유가 없어요. 어느 날 저녁 순이가 갑자기 준혁을 불렀다. 준혁아. 순혁은 놀라 달려갔다. 치매가 심해서 가족도 못 알아보던 순이가 준혁의 이름을 불렀다. 할머니, 저 알아보세요? 우리 막내. 미안했어.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혁도 울었다. 병수도 함께 울었다. 그날 밤 병수가 물었다. 준혁아, 너 정말 IT 회사 다니는 거 맞니?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아니에요. 사실 저 회사 운영해요. 입양 가정에서 키워주신 부모님이 작은 회사 하셨는데 제가 그걸 키웠어요. 지금은 직원 20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이에요. 그럼 넌? 네. 할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숨겼어요. 제가 가진 돈이 많다는 걸. 병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우릴 찾아왔니? 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할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11살에 버려졌을 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나중에 이해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형들한테 얼마나 시달렸을지. 준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살 때 찍은 가족 사진. 병수, 순이, 그리고 어린 준혁. 이 사진 하나만 가지고 입양 갔어요. 매일 밤 이 사진 보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를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준혁아, 할아버지가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형들이 뭐라고 했는지도 알아요. 그래도 10살까지 키워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병수는 준혁을 끌어안았다. 30년 만의 포옹이었다. 너를 보낸 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였다. 이제 후회 그만하세요. 저 잘 컸잖아요. 한 달 뒤 민우가 찾아왔다. 준혁은 자리를 피해줬다. 민우는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빌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사과하고 싶었어요. 병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너희를 용서할 순 없다. 하지만 증오도 하지 않겠다. 그냥 이제 각자 살자.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났다.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준혁이한테 잘해주세요. 그 애가 진짜 효자예요. 그 말을 끝으로 민우는 집을 나갔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계절이 바뀌었다. 순이의 병은 조금씩 나아졌다. 약을 꾸준히 먹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다. 준혁이 참 잘 컸네. 그러게요. 우리 막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요. 병수는 매일 아침 준혁과 함께 산책을 했다. 순이는 집에서 작은 텃밭을 가꿨다. 소소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준혁은 일주일에 3번씩 집에 들렀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냈다. 병수는 미안하면서도 고마웠다. 일이 바쁠 텐데 자주 오지 않아도 돼. 할아버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와요? 어느 날 준혁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30살 초등학교 교사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윤수진이라고 해요. 수진은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순이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요. 네, 할머니. 준혁 오빠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녁을 함께 먹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 내년에 결혼하려고요. 병수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냐? 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해봐라. 결혼식에서 할아버지가 저 대신 줄에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역할로. 병수는 말문이 막혔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2024년 봄. 준혁의 결혼식 날. 병수는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다.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신랑의 할아버지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다. 병수는 준혁을 바라봤다. 준혁도 병수를 바라봤다. 30년 전 저는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병수는 계속 말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이 메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갔다. 이 아이는 저를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족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시 살 이유를 줬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진도 함께 울었다. 준혁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 말밖에 없구나.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병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준혁을 끌어안았다. 30년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식이 끝난 뒤 병수와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다.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요. 이제 괜찮아요. 병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모든 걸 잃었던 그 겨울. 지하보도에서 떨던 그날.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버렸던 아이가 돌아왔고 잃었던 가족이 다시 생겼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병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준혁아, 내가 우리 가족이어서 다행이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